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정이 메인보드 회로블 전원 공급 방식입니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는 CPU 전원부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그래서 이 개통도를 보면 CPU 전원부는 VRM 모듈이라는 걸 통해서 PWM 제어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전원을 켜게 되면은 CPU 내부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VID 컨트롤러가 생산 당시부터 VID 테이블이 있어서 CPU가 원하는 기본 전압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본 테이블을 컨트롤러에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그 컨트롤러가 기동을 해서 일단은 그 VRM 모듈로다가 전달해 주면 PWM이 그걸 가지고 CPU가 원하는 전압, 즉 0.3V에서 1.8V 미만의 아주 낮은 그 전압을 요구를 하는데, CPU들은 걔네들이 뭐 CPU 모델이 많잖아요. 그 모델에 따라서 VID 테이블을 읽어서 어떤 그 PWM이 제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VRM 모듈을 통해서 제어를 하는 거고, 노스브리지 칩셋이라는 것은 옛날에 메인보드는 노스브리지 칩셋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CPU가 많이 빨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버퍼링 단계를 줄여버렸다. 그래서 DMI 기술, 다이렉트 메디아 인터페이스라는 기술을 적용해서 CPU에 노스브리지 칩셋을 갖다가 내장을 했다, 다이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스브리지 칩셋이 그 하는 역할이 뭐죠? 그래픽 카드하고 메모리 컨트롤을 제어를 하는 컨트롤러가 우리가 이제 그 노스브리지 칩셋이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그런 전원들은 이제 PWM 제어를 해서 전원을 공급해 줬었고, 메모리 전원 역시도 PWM 제어를 합니다. PWM 제어를 해서 메모리가 원하는 전원을 공급을 해주는 거고, 사우스브리지 칩셋 같은 경우는 이제 5V 전원을 받아서 내부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서 3.3V를 다운한 그 레귤레이터 IC 제어를 받아서 칩셋 전원을 공급해주고 있는 거고, PCI 전원은 PWM 제어를 하는 것도 있고, 레귤레이터 IC를 통해서 전압을 다운해서 우리가 이제 PCI 전원은 우리 PCI 익스프레스 16 전원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보통 여기 3.3V하고 12V가 가해지는데, 3.3V는 레귤레이터 IC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고, 12V는 파워 서플라이로부터 12V를 공급받아서 이쪽 PCI 전원 쪽에 공급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전원을 받아서 또 내부에 어떤 그 전원 그 변환 장치를 통해서 각 어떤 그 회로다 전원을 공급하는 이런 이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원부 중에서 CPU 전원부가 제일 좀 복잡해요. VRM 모듈을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CPU 전원부에 대해서는 전번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다시 한번 그 설명을 참조를 해서 익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메모리 전원부를 쪽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좀 볼 거예요. 메모리 전원부 역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PWM 제어를 한다 그랬죠. PWM을 통해서 FET를 통해서 스위칭을 해서 이제 그 메모리가 원하는 전원부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메모리는 이제 종류에 따라서 공급되는 VC 전압이 다 틀리다고 그랬죠. 그 부분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모리 전원 공급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전원 공급 방식으로 메모리에는 DDR1, DDR2, DDR3, DDR4, DDR5 등이 있다. 예를 들어 DDR2 메모리는 VCC 전압 1.8V와 데이터선에 사용되는 0.9V를 사용하며 메모리의 전용으로 공급되는 전원 공급 회로가 별도로 되어 있다. 메모리 전원 공급 회로에 사용되는 전원은 스위칭 구동 방식으로 공급되며, 스위칭 구동 회로는 PWM, 인덕터, FET, 콘덴서 등으로 구성되며, 작동 원리는 CPU 전원 공급 회로의 원리와 비슷하다. 자, 메모리 전원 공급 회로 역시도 마찬가지로 PWM 제어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회로 자체가 항상 그 우리가 PWM 제어는 항상 그 회로가 PWM, 인덕터, FET, 콘덴서 여기 한 세트로 움직인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PWM이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PWM, FET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통해서 로우 사이드하고 하이 사이드
번갈아 가면서 스위칭을 해서 이제 인덕터를 통해서 콘덴서를 통해서 이쪽에 메모리 쪽에 VCC 전압을 공급해 주게 되는데, 지금 이 메인보드는 DDR2 메모리를 쓰기 때문에 얘는 공급 전압이 1.8V예요. 여기서 1.8V로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1.8V를. 그래서 메모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옛날에 이제 SDRAM이라 가지고 아주 초기에 썼는데 뭐 4860, 5860에 지금 쓰지는 않는 거고, 주로 이제 DDR 메모리를 쓰죠. DDR은 DDR 완서부터 요 최근에는 이제 DDR5램까지 있는데, 요게 지금 동작 전압이 틀려요. 그래서 CPU도 마찬가지고, 요 메모리 쪽도 마찬가지고, 요즘 뭡니까? 저전력 고효율로다가 그 설계 기술이라든가 IC 칩의 발달로 인해서 많이 좀 동작 전압이 떨어졌죠. 옛날에 DDR1 같은 거는 2.5V에 동작을 했었고, DDR2는 1.8V, DDR3는 1.5V, 그다음에 DDR4는 1.35, 그다음에 DDR 최근에 나온 게 1.25V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전력 고효율로다가 지금 이제 그 전압을 공급해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압이 이제 앞으로 전부 다 이제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래픽 카드 역시도 GPU가 먹히는 이런 전압들이 굉장히 저전력 고효율로다가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뭡니까, 그 파워들도 굉장히 좀 예전보다는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공급이 되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이 PWM의 제어를 항상 한다. 그래서 PWM 공급 방식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만약에 이 PWM에서 이런 펄스 신호, 온오프 펄스 신호를 FET 안 준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공급전은 1.8V가 공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검할 때는 이 PWM에 이 온오프 신호가 있는지, 또 스위칭에서 FET에서 정상적인 파형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이런 걸 검출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간혹 이제 그 소비자들이 와서 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옛날에 쓰던 메모리를 갖다가 여기다가 애드온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안 맞잖아요. 왜? 소켓 규격이 다 틀립니다. CPU도 지금 우리가 1151 소켓이 있고 1150이 있고 1156이 있고, 그 다음에 뭐 1700 소켓 많잖아요. 안 맞잖아요. 여기 맞지는 않습니다. 메모리도 마찬가지, 노출하는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 가이드분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얘는 DDR1은 184핀으로 이루어져 있고, DDR2 240핀, DDR3 240핀, 핀수가 이게 같지 않냐? 이 노치 위치가 틀려요. 이 위치가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에 갖고 와서 이걸 재활용해 달라. 근데 이제 뭐 몰라서 그러겠지만, 그래서 맞지는 않습니다. 요즘 나온 메인보드들은 또 DDR4도 여기 지원이 안 돼요. DDR5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이 새로 나온 신보드들은. 그래서 똑같이 맞춰 288핀을 쓰지만은 이 노치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알고 만약에 조립을 한다 그러면은 그 메인보드 스펙에 DDR 메모리를 어떤 형식을 지원하는지, 그 다음에 DDR 그 메모리 클락이 어디까지 지원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명확히 알고 사용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지금 PWM 방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SMPS부터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안 나왔을 때는 뭐뭐뭐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메인보드를 보더라도 저가 메인보드들은 요 콘덴서 분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콘덴서 분량이.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전해 콘덴서, 요 방폭변이 있는 전해 콘덴서는 3년 이상이 되면은 용량 감퇴가 기본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겉이 멀쩡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떼어서 캐패시턴스 메타 또는 LCR 메타로 쟀을 때 용량 감퇴가 반드시 돼 있어요. 왜냐면은 이 방폭변이 터져서 뭐 전해액이 흘리지 않더라도 안에 드라이업 현상이라는, 즉 전해액의 마름으로 인해서 어떤 정용 용량 감퇴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좀 전압이 제대로 안 나온다. 전압이 나오긴 나오는데 뭐 1.8V가 아니라 뭐 1.4V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 콘덴서 분량이 많단 말이죠. 콘덴서 분량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럼 메모리 전원 공급 방식에 대해서 회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전원 공급 회로 동작 원리는 APW7120은 싱글 채널 PWM 전원 관리 칩으로, U게이트는 하이 사이드 게이트 출력 단자이고, L게이트는 로우 사이드 게이트 출력 단자로서 스위칭 FET의 게이트에 온오프 펄스 신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동작 원리는 U게이트와
L게이트는 두 갈래의 방향이 서로 다른 온오프 펄스 신호를 출력하여 두 개의 스위칭 FET를 동작시키며 차례로 온오프 시킨다. VCC는 DCO 볼트 전원 공급 단자, FB는 기준 전압 입력 단자, 콤프는 전원 신호 피드백 단자이다. FB와 콤프는 함께 피드백 회로를 구성하여 리얼타임으로 출력 전압을 감시한다. L25는 필터 인덕터이고 L26은 에너지 저장용 인덕터이다. APW7120PWM 전원 관리 칩의 작동 원리는 CPU 단상 전원 공급 회로와 같다. APW7120PWM 전원 관리 칩의 하이 사이드 게이트와 로우 사이드 게이트에서 서로 반대 방향인 펄스를 출력하여 두 FET를 가동하여 차례로 온오프 시킨다. 전원은 L26 인덕터에 저장되고 CE17과 CE18 필터 콘덴서를 통해 메모리로 DC 1.8V의 VCC 전압을 인가하여 메모리를 동작시킨다. 자, 이것이 이제 메모리 PWM 제어 방식의 메모리 전원 공급 회로의 회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로 대해서 잠깐 보면은 요 지금 메인보드는 APW7120이라는 PWM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VC 전압이 가해지게 되겠죠. VC 전압이 들어와야 이 PWM 동작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업 사이드와 로우 사이드, 하이 사이드 그 어떤 신호를 이제 주는 거죠. FET에다가. FET 두 개를 왜 두 개가 있냐 하는 것은 우리 CPU 전원부에서 얘기했겠지만은 만약에 이걸 하나로 얘 하나만 기동시킨다 그러면은 굉장히 얘가 많은 부하를 걸죠. 그래서 이제 FET들이 뭐 어떤 그 쉽게 손상이 된다든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이 사이드, 로우 사이드를 구성해서 PWM이 제어를 해서 스위칭을 해서 일단은 인덕터에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콘덴서를 통해서 이제 DDR2 이쪽에 VC 전압을 공급하게 돼 있죠. 이렇게 요런 이제 그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전압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점검할 수 있는 게 나오겠죠. 왜냐면 특히 PWM에서 온오프 신호를 이쪽 FET 게이트에 줘야 되잖아요. 그죠? FET 게이트에 줘갖고 스위칭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여기 업 게이트나 L 게이트에서 신호가 온오프 펄스 신호가 이렇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그 오시로스코프나 이런 걸로 점검을 해야 되겠고 일단은 VCC가 들어가야 되죠. 이 지금 APW7120이라는 이제 그 PWM은 VC 전압이 있죠. 여기 VC 전압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APW720은 5V에서 12V의 서플라이 볼테이지를 갖고 있다. 여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VC 전압을 반드시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회로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가지고 어떤 VC 전압이 메모리 VC 전압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CPU가 정상이고 주변기기가 정상이라도 메모리 역할이 뭡니까? CPU가 사용할 데이터라든가 이런 어떤 명령어들을 임시 저장해서 갖고 나의 버퍼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메모리가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면 비품이 나겠죠. 우리가 이제 그 바이오스에서 하드웨어 검사할 때 메모리 쪽에 뭐 문제가 있으면은 비품이 나겠죠. 또 그래픽 카드 쪽에 문제가 있으면 비품이 나겠죠. 뭐 삑삑삑삑삑삑삑 이런 식으로 그런 걸 해서 알 수가 있지만은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뭐 VC 전압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VC 전압이 들어가고 있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과연 PWM이 펄스 발진을 오늘 펄스 발진을 해가지고 FET에다가 어떤 펄스 신호를 주고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보통 PWM 방식의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이제 VC 전압 재고 발진이 제대로 나오는지 재고 해서 정상적이다 그러면 뭡니까? FET 쪽에 이제 스위칭 그 드레인 쪽에 발진이 제대로 왜곡되지 않는 그런 신호들이 들어가고 있는지 또 그게 제대로 된다 그러면 콘덴서 불량이 없는지 이런 수순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이제 그렇게 점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PCI 쪽에 우리가 전원부를 좀 보겠습니다. 자, PCI 쪽에
우리 인터페이스는 어떤지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CPU 처리 속도 개선을 위한 인터페이스로 새로운 CPU 개발로 인해 CPU의 처리 속도는 빨라지는 반면 그래픽 카드를 비롯한 주변 기기 및 인터페이스들은 CPU 처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버전의 인터페이스들이 개발되어 현재는 CPU 처리 속도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예를 들면 구형 메인보드에서는 그래픽 컨트롤러와 메모리 컨트롤러 역할을 하던 노이스 브릿지 칩이 내장되어 있었으나 현재 출시되는 메인보드에는 노이스 브릿지 칩이 사라졌으며 CPU의 처리 속도 보완을 위해 CPU의 노이스 브릿지 역할을 하던 회로를 CPU에 다이하여 PC 성능을 개선하였다. 이런 방식을 인텔에서는 다이렉트 메디어 인터페이스 기술이라 부른다. 자,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CPU는 나날이 굉장히 많이 처리 속도가 많이 빨라지고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CPU가 처리를 하는 동안에 나머지 메모리라든가 기본적으로 뭐 그래픽 카드라든가 하드라든가 아니면 SSD라든가 이런 노는 대기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요 CPU하고의 처리 속도의 갭을 얼마큼 우리가 줄여줄 것인가 하는 어떤 연구 개발이 많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노력의 결과 나온 게 뭐냐면 예전에는 여기 노스브리지 칩이라는 게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 현재 나오는 메인보드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지금 요 단계를 거쳐서 요런 단계를 거쳐서 CPU하고 통신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버퍼링 단계를 줄이자. 그래갖고 이걸 없애는 대신에 CPU 안에다가 이제 노스브리지 칩셋을 갖다가 내장을 시켜버린 거죠. 다이 했다고 그러죠. 다이. 그래서 이 노스브리지라는 칩셋은 없어졌어요. 없어진 게 아니라 요거를 한 단계 여기 메인보드에서 통신하던 한 단계를 메모리 쪽에다 통합을 해가지고 속도를 올렸다. 근데 아까도 메모리도 DDR1부터 DDR5까지 있다고 그랬죠. 이것도 CPU하고 처리 속도의 갭을 줄이기 위한 방식이란 말이죠. 또 예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드로 HDD라고 했죠. 하드디스크가 있었는데 너무 느리다 보니까 어떤 낸드 프리시 메모리는 SSD로 바뀌었단 말이죠. 이것 마찬가지로 CPU하고 처리 속도를 줄여주기 위한 성능 개선을 위한 하나의 우리가 뭡니까? 그런 이제 개선 포인트로 된 거죠. 그 다음에 예전에는 그래픽 카드도 지금 이렇게 AGP 포트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이 통신 속도가 AGP는 뭐 AGP 1.0부터 8.0까지 있었는데 처리 속도가 상당히 느렸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하고 노스브리지를 통해서 CPU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고 여기서 처리 속도가 많이 걸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노스브리지 하나 없앴고 이 지금 인터페이스 방식을 PCI 익스프레스 방식으로 바꿈으로 해서 지금은 4.0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대역폭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대역폭이 늘어났죠. 31.5기가 비치 퍼 세컨드니까 많이 늘어났죠. 얘에 비해서는 엄청난 속도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컴퓨터들은 지금 CPU 처리 속도에 맞게끔 개발 속도에 맞게끔 주변 인터페이스도 많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인텔에서 개선한 부분이 노스브리지를 없애자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CPU의 다이한 부분이 우리가 이제 DMI 다이렉트 메디어 인터페이스라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지금 이제 산업용 로봇에 들어가 있는 메인보드는 아직도 이런 구형 메인보드를 쓰는데 아직 노스브리지 칩이 있죠. 근데 이 노스브리지 칩이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이 BGA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볼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온도가 올라가고 하다 보면 냉납이 생긴다든가 크랙이 생겨서 회로가 즉 PCB 회로와 이 칩셋 패드하고 연결이 안 되는 그래서 CPU가 통신이 안 되는 이런 불량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화면 무현상이 났다는 얘기죠. 부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산업용 메인보드 3 들어오는 거 보면 이 노스브리지 불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구하지 못하면은 얘를 이제 우리가 BGA 리옥 장비를 통해서 얘를 탈거해서 리볼링을 해서 다시 붙여야 되는데 지금 이런 486 메인보드 이런 거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구해드려도 뭐 가격이 상당히 고가고 그게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는 것도 모르고 보통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 중에서 아마 산업용 메인보드 수리하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이런 이 그래픽 포트도 문제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이제 구형 메인보드들을 보통 이제 수리하는 사람들은 뭐 많이 버리는데, 구형 메인보드들을 이제 산업용 메인보드 수리하시는 분들은 부품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창고에 보관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예. 그래서 부품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산업용 이런 로봇에 들어가는 거는 가격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수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수리를 못 한다면 구해야 되겠죠. 예, 근데 그게 이제 해외 사이트밖에 없다. 근데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렇게 많은 양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산업용 메인보드로 수리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싸게 나오겠다면 그런 것을 확보해 놓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수리하는 사람들은 항상 유비무환의 정신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PCI 익스프레스 16이라는 그래픽 포트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어떤 그 동영상 편집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다. 지금 PCI 익스프레스 5.0이 지금 개발되고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4.0까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규격이 있다 하는 것은, 다 이런 것들은 인터페이스 개발은 뭐냐, CPU와 처리 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뭐 똑같이 성능을 개선할 수는 없겠지만은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인터페이스 개발, 이런 것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로들이 이제 뭐 어떤 단일 회로보다는 통합의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회로도 간단해지면서 경량화, 소형화 이런 쪽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PCI 익스프레스 16의 전원 공급 회로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I 익스프레스 16 인터페이스 전원 공급 회로의 동작 원리로는 PCI 익스프레스 16 인터페이스의 정상 동작을 위해서는 DC 3.3V와 DC 12V 전원을 필요로 하며, DC 12V 전압은 ATX 파워 서플라이 전원에서 직접 공급되며, DC 3.3V 전압은 두 가지의 공급 경로가 있다. 하나는 ATX 파워 서플라이 전원에서 직접 공급하는 DC 3.3V 전압과, 다른 하나는 ATX 파워 서플라이 전원의 DC 5V 전압이 FET와 3단자 LDO 레귤레이터의 필터 콘덴서의 처리를 거쳐 DC 3.3V로 다운되어 공급된다. Q187은 LM1117 3단자 레귤레이터로, V인핀은 전압 입력핀이며 Q60의 FET 드레인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Vout핀은 전압 출력핀으로 DC 3.3V의 전압을 출력하여 PCI 익스프레스 16 인터페이스로 공급한다. ADJ-P는 피드백 단자이며 저항 R128을 지나 Vout핀과 연결되어 있으며, 저항 R1128과 R1129는 피드백 회로를 구성하여 실시간으로 출력 전압을 점검하여 출력되는 전압을 LDO 레귤레이터 내부의 제어 회로로 피드백시켜 제어 회로에서 변환된 전압을 출력한다. Q60의 FET 게이트는 ATX 파워 서플라이 전원의 DC 12V 전원 공급핀과 소스는 DC 5V 전원 공급핀과 각각 연결되어 있다. 자, PCI 익스프레스 16 그래픽 포트 쪽의 전원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회로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론 뭐 제조사마다 이런 원리는 같지만은 좀 틀릴 수가 있어요.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PWM 제어 방식보다는 지금 요 그래픽 포트에 보면은 요쪽 단자로다가 3.3V하고 12V가 일로 공급이 되는데, 12V 전원은 ATX 파워로부터 우리가 12V 또는 3.3V가 바로 다이렉트로 공급되는 게 있고, 보통 3.3V는 어떤 LDO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5V를 인풋으로 받아서 내부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서 아웃풋으로 3.3V 공급해주는, 요게 이런 두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회로를 따라가다 보면은 여기 지금 PCI 익스프레스, 나중에 이제 여기 핀맵을 보여드리겠지만은
3.3V, 12V가 어떻게 공급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픽 카드들도 우리가 이제 요 슬롯에 꽂혀서 3.3V하고 12V 받는 게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성능이 높은 뭐 RTX 카드라든가 GTX 상위 버전 같은 경우는 그래픽 카드 쪽에 우리가 보조 전원이 있죠. 그래픽 카드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그 4핀 또는 8핀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12V를 받아서 여기 GPU 전용 전원부가 있죠. 그런 걸 통해서 GPU하고 비디오 메모리 공급해주는 방식인데, 요거는 이제 GPU나 비디오 메모리를 위한 전용 전원부고, 이제 일반 우리 이제 이런 이 보조 전원부가 없는 경우는 여기에서 이 전원부를 3.3V하고 12V를 이런 식으로 받아서 내부의 어떤 전원 변환 회로를 거쳐서 이제 GPU라든가 비디오 메모리 쪽 각종 회로에 이제 전원을 공급해주는 방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PCI 익스프레스 16 그래픽 포트 쪽은 요런 이제 어떤 그 전원 회로, 공급 회로를 가지고 있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고 수리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고장 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지그들을 이용해야 될 텐데, 전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메모리 어떤 그 포트라든가 그래픽 포트라든가 이런 것들 때는 굉장히 그 핀 간격이 좁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오실로스코프 프로브라든가 어떤 디지털 테스터기의 프로브를 갖다가 거기다 같이 넣어서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쇼트가 되겠죠. 쇼트가 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심지어는 메인보드를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어떤 이런 지그들을 좀 써야 되는데, 물론 수리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 어떤 지그를 갖다가 어디서 사야 되느냐 이렇게 뭐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보통 보면 이제 해외 사이트 알리익스프레스를 주로 저는 많이 이용하는데, 그쪽에 뒤지면은 이런 지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조해서, 제가 이제 링크는 유튜브 쪽에 올려놨는데 그쪽을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지금 이제 신형들이 나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구하셔서 하면은 좀 더 측정 포인트 또는 어떤 그 메인보드에 손상 없이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메인보드 쪽에 고장형 점검 지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 고장 점검용 지그 사용 목적으로 메인보드 고장이 발생할 경우 고장 점검을 위해서 CPU 소켓, 메모리 슬롯, PCIe 슬롯에 공급되는 각종 전압 및 피지 신호, 클럭 신호, 리셋 신호 등을 측정하기 위해 테스터 및 오실로스코프 프로브를 각종 슬롯 단자에 접속 시 핀 간격이 조밀하여 측정 핀과 프로브와 쇼트를 유발하여 고장을 더 악화시키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사용하는 것이 메인보드 고장 점검용 지그이다. 지그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각종 슬롯마다 측정하고자 하는 측정 포인트가 명시되어 있고 불량 핀을 LED점 등 유무로 판별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하므로 핀맵을 모르더라도 수리를 입문하는 초보 입장에서도 쉽게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그 고장 점검용 지그를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CPU에 우리가 어떤 신호라든가 어떤 전압이라든가 이런 걸 재기 위해서 이 핀에다가 갖다 놓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 핀 간격도 상당히 좁고, 특히 이제 이런 슬롯 같은 데 보면은 이 핀 간격들이 굉장히 좁습니다. 여기다 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런 어떤 지그들을 갖다, 이런 지그들을 여기다 삽입을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제 측정 포인트들이 있어요. 어떤 전압을 재는 거라든가 어떤 신호를 측정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그 더미 지그 슬롯에 꽂아가지고 측정할 수 있도록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라든가 이런 어떤 슬롯 같은 데는 이 젖불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메모리 슬롯,
여기 지금 메모리 쪽에 어떤 슬롯에 젖불이 있는지 없는지를 LED가 지금 꺼진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젖불이 생긴 거거든요. PCI 익스프레스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LED를 봐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어떤 부분이 LED가 꺼져 있다 그러면 지금 그쪽에 접촉 불량이 생긴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그 디지털 현미경으로 본다든가 아니면은 디지털 현미경이 없다 그러면은 루페를 통해서 여기 지금 핀이 손상된 게 있는지 없는지, 요게 지금 나름대로 탄성이 있어 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 탄성이 없어져 가지고 얘가 안으로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여기가 부러졌다든가, 요즘은 이제 그 초보 수리 입문하시는 분들이 보면 잘 몰라서 여기 지금 그래픽 카드가 꽂히면 락이 있어요. 여기 딱 물리는데 이걸 강제로 뽑게 되면은 요걸 락을 풀고 나서 그래픽 카드를 그 탈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잡아 뽑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뭡니까? 이쪽에 어떤 그 이런 핀들이 휘어지거나 부러지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여기 지금 PCI 그 PCB 회로하고 PCI 익스프레스 슬롯이 납되면 이것이 빠져버립니다. 빠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D핀계에다가 이런 포트를 갖다 빼고 다시 새 거를 잡아 넣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요런 이제 지그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신호라든가 전압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더미 지그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젖불이 생겼냐 안 생겼냐 하는 젖불 테스터기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뒤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리를 이제 앞으로 뭐 산업용 메인보드라든가 일반 메인보드를 수리하려고 준비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구매를 해서 확보를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 나온 신형 이런 것들이 지금 저도 없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자, 고장용 점검용 지그의 장착 및 고장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메인보드에 각종 슬롯들의 접점들은 슬롯 내부에 접점들이 삽입되어 있으며 핀의 간격이 조밀하여 고장 점검 시 계측기 프로브를 삽입하여 전압 및 신호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으며, 측정을 한다 하더라도 슬롯의 핀맵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쇼트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고장 점검 시 더미 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안전한 측정을 위해 더미 카드를 슬롯에 장착하고 더미 카드에 표기되어 있는 금도금 되어 있는 측정 포인트에 계측기 프로브를 접속함으로써 전압 및 신호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PCI 익스프레스 16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은 이거를 이 더미 카드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확히 이 핀맵을 알아야 되는데 데이터 시트를 찾아서 A열에 몇 번, B열에 몇 번 찾아서 찍어야 되는데 설령 안다 그래도 이걸 하나둘 이 핀맵을 몇 번 핀이다 이렇게 쉬어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디지털 협의가 놓고도 힘들어요.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한번 해봤는데 눈이 아파서 못 하겠더라고요. 한번 찍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제 장점이 뭐냐면은 이 더미 카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측정 포인트가 이 금도금 돼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중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한자로 돼 있는데 요즘 뭐 구글 렌즈라든가 이걸 통해서 바로 번역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뭐 몇 가지 뭐 한자들은 여러분들이 쓰다 보면 금방 익혀요. 그래서 클럭이다 아니면 리셋이다 아니면 뭐 전압이다 이런 부분들이 금방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표시를 해놨어요. 뭐 동그라미 삼각형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암호를 정해놨는데 거기다 이제 놓고 찍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있으면은 불량 날 염려도 없고 또 어떤 그 핀이 망가질 염려도 없습니다. 근데 없다 그러면은 굳이 여러분들이 이걸 못 구했다 그러면은 핀맵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핀맵을 알더라도 뭐 디지털 테스터계 프로브나 아니면 오실로스코프 프로브를 상당히 그 예리하게 앞에 핀을 갈아 가지고 요 구멍에 넣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권장사항은 아니에요. 핀이 탄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핀이 텐션이 있어야지 이 슬롯과 여기 그 이 포트 쪽에 핀하고 그 연결이 잘 돼서
회로가 연결이 되는데 걔가 탄성을 잃어버리면은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불량이 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접불 테스터기를 하게 되면 이 불이 안 켜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보면은 그쪽 핀이 이제 디지털 현미경으로 보면은 상당히 한쪽이 탄성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어떤 그 솔더 어시스트 같은 핀으로 다 이렇게 건드려 보면은 탄성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측정이 안 된다 그러면 접불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LED가 과연 다 켜지고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불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이제 디지털 현미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물론 뭐 접점이 정상적인 탄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 이물질이 끼어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그래픽카드가 잘 되던 게 갑자기 안 되더라고요. 불량인가? 정상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슬롯을 일단은 루페로다 보니까 그 안에 이물질이 끼어 있더라고요. 좀 때가 꼈다 그러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TC로다가 세척을 해가지고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제 습도로 인해서 어떤 그 방치해 두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이물질이라는 게 낍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그 슬롯 핀들이 옛날엔 100% 금도금 돼 있었는데 요즘은 금도금을 하긴 하지만은 상당히 금도금 기술이 도금 기술이 발달해서 얇게 하기 때문에 오래 쓰다 보면은 금도금이 벗겨져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구리 성분만 남아 가지고 녹이 쓰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잘 확인을 하시고 그래픽카드 불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거 접불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어떤 이물질이라든가 아니면 녹이 좀 쓸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세척제를 닦아서 녹이 일단 쓸면은 그 구리 성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불 테스터기를 잘 활용하는 것도 수리를 어떤 빨리 어떤 작업 공수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보해 놓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CPU 전원 공급회로의 주요 불량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PU 전원 공급 회로의 다양한 고장 증상으로 CPU 전원 공급 회로의 고장은 주로 스위칭 FET 파손, 스위칭 FET와 연결된 필터 콘덴서의 파손, PWM 전원 관리 칩의 파손 등이 있으며 다른 유형의 불량 증상으로는 CPU 소켓은 BGA 타입으로 PCB 패턴과 몰랍으로 솔더링 되어 있어 간혹 냉납 발생으로 인한 회로 불량, CPU 소켓 핀이 탄성을 잃어 CPU 패드와 접촉이 안 되는 불량, CPU 패드의 금도금 부분이 산화되어 CPU 소켓 핀과 접촉 불량 현상 등 이러한 불량 증상 등으로 인해 CPU 회로와 연동 불량으로 인한 부팅불 현상을 유발하는 고장 증상이 많다. 그래서 CPU 쪽의 전원부에서 보면 많은 불량을 일으키는 것이 필터 콘덴서. 요것이 이제 많이 불량이 있고, FET가 옛날에 이제, FET는 뭐 크게 두 가지를 많이 쓴다 그러죠. 이 디펙 타입하고 우리가 이제 피펙 타입인데, 이 디펙 타입은 뭡니까? 이 디펙 타입은, 내부 저항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피펙 타입은 뭡니까? 요즘 나오는 이제 그 메인보드는 거의 피펙 타입을 쓰는데, 우리가 이제 로 RDS FET라고 그래가지고, 내부 저항이 많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발열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가격 단가는 올라가 있지만. 그래서 이런 FET 불량이 많고, PWM도 나가는 경우 있지만, 이렇게 불량이 많은 편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런 건 정상이지만, 소자들은 정상이지만, CPU들을 이제 오래 쓰다 보면은, 지금 CPU는 이렇게 금도금이, 이 패드죠, 패드에 금도금이 되어 있는데, 요렇게 지금 이 두 개를 보면은, 얘하고 확연히 차이가 됩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요거는 지금 나름대로 금은 녹을 쓰는 건 아니지만 이게 때가 꼈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되면 접촉 불량이 생겨요. 요 패드하고 CPU 핀 요 부분하고 접촉이 되는 건데 회로가 연결이 되는 건데 요게 요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접점 세척용 지우개가 있습니다. 일반 지우개보다는 약간 좀 거친 건데 요걸 여러분들이 너무 거칠게 하면 이 패드가 깎여 나가기 때문에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살살살 긁어서
요걸 접점을 갖다가 요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접점이 개선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불량은 뭡니까? 이게 CPU가 계속 눌려 있기 때문에 지금 CPU 핀을 뽑아서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요게 지금 CPU 패드하고 붙는 부분인데, 요게 이제 요 부분이 좀 탄성이 있단 말이에요. 텐션이 있어요. 요것이 요렇게 돼야 되는데, 요것이 요런 식으로 꺾여 가지고 접점이 얘랑 안 붙는, 지금 접점 불량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 이제 솔더 어시스트 갖고 얘를 요렇게 바짝 들어서 이제 요것도 교정 작업을 해주는데, 요것도 많이 안 해보신 분은 이 불량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인텔 CPU는 그 LGA 방식을 쓰기 때문에 이 핀들이 여기가 붙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이 잘못하면 얘가 너무 꺾으면 여기가 부러져 버려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합니까? 얘를 뽑아서 이 볼랍으로 얘 핀이 붙어 있는데 얘를 빼서 패보드에 떼어가지고 이걸 솔더링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해본 사람은 이 불량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으로 또 수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많은 또 연습을 해서 이걸 이제 수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하려 그러면은 패보드 가지고 많이 얘도 핀도 뽑아보고 솔더링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불량이 개선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불량이 생기면 지금 여기서 보면 보드뷰로 봤을 때 이런 핀들 자체가 메모리하고 연동이 되고 많이 회로 돌아 연동이 많이 돼요. 이런 부분들이 핀 하나 찍었을 때 막 많이 연동이 되죠. 이것이 만약에 핀이 아까처럼 이렇게 텐션을 잃어서, 즉 탄성을 잃어서 이것이 핀하고 접속이 안 되면 이 회로들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뭡니까? 전원은 들어가지만 화면이 부팅이 안 되는 화면 무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돋보기보다는 루페보다는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이 핀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탄성을 잃지 않고 정상적으로 올라와 있는지, 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핀이 지금 부러지지 않았는지, 또 핀이 이 CPU를 뽑다가 핀이 이렇게 뒤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이쪽하고 이 패드하고 접점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이런 소자 불량 같은 경우는 금방 찾을 수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일단은 이걸 여러분들이 일단 확인하려 그러면은 전자현미경이 필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제가 한번 해외 사이트 들어갔더니 상당히 배율 높은 그 현미경들이 많이 가격이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또 많이 세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수리를 하려 그러면 전자현미경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뭐 여러분들이 사람 알아 얘기는 못 하겠지만, 어차피 이거를 확인하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인텔 CPU 같은 경우는 LGA 방식으로 핀이 지금 이 소켓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거 해야 되지만은, AMD 같은 경우는 이제 PGA 방식으로 CPU에 핀이 있죠. CPU 핀을 뭐 잘못 뽑아서 무뽑기라고 그러죠. 잘못 뽑겠다가 핀이 뒤틀어져 가지고 또 그것도 아주 골치 아프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특히 CPU 이렇게 핀이 많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 슬롯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장 수리를 하던 조립을 하던 상당히 조심해서 다뤄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립할 때도 CPU 핀들 굉장히 아주 조심해서 합니다. 왜냐면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 수전증이 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좀 떨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잘 좀 굉장히 조심해서 삽입을, 잘못 삽입이 휘어지면은 이거 다시 피는 것도 현미경 넣고 뭐 어떤 솔더 어시스트 갖고 피는 것도 이게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어떤 2차 불량이 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정상적이지만 요것도 지금 금도금이 일단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일단은 그 접촉 불량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그 접점 부활제 그런 걸 통해서 한번 뿌려서 한번 세척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은 수리를 했으면은 이런 것도 접점 부활제를 좀 뿌리시는, TC보다는 접점 부활제가 있어요. 녹 제거하는 거, 그런 걸 통해서 이런 슬롯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우리 지금 모니터나 TV 쓸 때 LVDS 커넥터라든가 케이블을 접점 부활제를 통해서 많이 세척 많이 해보셨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메인보드에도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텔 CPU 소켓 접불 테스트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PU 소켓 접불 테스트 지그란.
메인보드의 CPU 소켓은 BGA 타입으로 회로 패턴의 볼랍으로 솔더링 되어 있으며 메인보드 불량 중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CPU 소켓 불량으로 불량 유형은 소켓 냉납, 소켓핀 부러짐, 소켓핀 휨, 소켓핀 산화로 인한 접촉 불량 등이 있으며 소켓 냉납의 경우 메인보드를 교체하여야 하며 소켓핀이 부러진 경우 패보드에서 소켓핀을 추출하여 불량 핀을 제거 후 이식해주면 되며 소켓핀이 휘어져 CPU 패드와 접속이 안 되는 경우 핀셋을 이용하여 불량 핀을 교정하면 되며 소켓핀이 산화되어 CPU와 접촉 불량을 유발할 경우 접점 부활제를 활용하여 산화된 핀의 클리닝 작업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다만 소켓핀 부러짐 경우의 복구 작업은 많은 솔더링 경험이 없는 초보분께는 고장을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많은 연습을 통한 노하우가 필요하며 소켓핀 휨의 복구 작업은 복구 작업 시 무리하게 핀을 다룰 경우 핀이 부러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이 작업 역시 많은 연습을 통한 노하우가 필요하다. CPU 소켓 접불 테스트 직으로 소켓 접불 테스트 방법은 CPU 소켓에 소켓 접불 테스터기를 장착 후 CPU 소켓 레버를 잠근 후 CPU 소켓 접불 테스터기 온 스위치를 온하면 접불 테스터기에 LED가 점등되는데 그들 중 점등이 안 되는 LED가 위치해 있는 핀이 접촉 불량 핀이다. 간혹 CPU 소켓 핀과 연동된 회로 예를 들면 노스 브리지 칩, PCI 익스프레스 16 그래픽 포트, 메모리 포트에 문제가 있어도 접불로 측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자, CPU 지금 이 부품은 그렇게 고장이 많은 건 아니에요. 많은 건 아닌데, 제일 많은 게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그 소켓 쪽에 냉납. 이게 칩셋 패드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하고, PCB 패턴에서 이렇게 볼납이 들뜨는 냉납이라고 그러죠. 또는 이게 크랙. 납이 쪼개져서 회로가 붙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CPU 쪽에 그 소켓을 보면, 요렇게, 소켓 핀이 있겠으면 이 전부 다 볼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볼랍들이 지금 회로 이 PC 패턴에 붙는 거죠. 이런 불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이 접불이 생겼을 경우는 우리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메인보드를 어떻게 들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어떤 얘를 통과하는 뭐 레이저 검사기가 있으면 가능한데, 뭐 그건 우리가 수리하는 사람이 고가니까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접불 테스트기를 통해서 LED가 꺼진 부분이 접불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런 부분들을 혹시 아까처럼 여기 지금 이 핀들이 어떤 그 산화가 돼가지고 접점이 안 되는지, 이 접점 부활장 뿌려서도 마찬가지로 LED가 꺼진다 그러면 여기 지금 접불이 생겼거나 냉납이 생겼거나 크랙이 생겼거나 볼랍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얘 회로와 연결된 어떤 그 메모리 쪽하고 PCI 익스프레스 16 쪽에 어떤 그래픽 포트에 문제가 있어도, 옛날에 노스브리지라는 칩이 있었다고 그랬죠. 걔가 문제가 있어도 이게 접불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노스브리지 칩이 있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젤프락스를 넣어가지고 리히팅 해가지고 다시 살아나는지 보고, 살아난다면 뭡니까? 다시 노스브리지 칩을 떼어서 리볼링해서 붙이는 그런 작업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필요합니다. 이런 지그가 이 LED 상태로. 이게 아니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요렇게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인텔 CPU 같은 경우는 요 지금 LGA 방식이기 때문에 이 핀이 산화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이 핀이 꺾여 있는지, 부러져 있는지, 아니면은 탄성을 잃어서 이 패드가 붙어 있지 안 붙어 있는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인텔 AMD 같은 경우는 PGA 방식이라고 그랬죠. 핀이 여기 있습니다. 이 핀들이 지금 구부러져 가지고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지, 여기 홈이 있습니다. 홈이 이렇게 여기 보면 요게 레버를 딱 당기면 요쪽에 지금 뭡니까,
핀이 물려가지고 얘가 이렇게 물어버리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벌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잘못하면 이 핀이 밑으로 빠져가지고 잘 안 물리는 경우에 접촉 불량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정말 그 일정한 규칙으로 이렇게 핀들이 레바를 벌렸을 때 이렇게 벌어져 있는지, 아니면 이쪽이 지금 없어져가지고 밑으로 빠져 있는지, 그러면 얘만 붙어버리니까 결론적으로 접촉 불량이 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눈으로 이제 육안으로 확인하셔야 되고, 이제 접불 같은 경우는 AMD든 아니면 인텔이든 이렇게 접불 테스터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구입을 해서 이렇게 확인하시면은 금방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어떤 그 지그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접점보할 때는 좀 많이 좀 사용을 하셔야 돼요. 메인보드 쪽에는 특히 이제 메모리라든가 아니면 그래픽 포트라든가 이런 쪽에는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글쎄 예전에는 좀 이 그 핀들의 금도금이 좀 두껍게 돼서 때 같은 게 좀 덜 끼고 이런 어떤 부식 같은 게 좀 안 됐는데, 요즘은 좀 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분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접점부활제를 활용을 해서 한번 뿌려서 한 3, 4분 있다가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고 그런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저도 예전에는 이제 이런 그 산후용 보드 하려고 이렇게 이제 소켓들을 좀 새 거를 구입해서 좀 보관을 해놨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없어서, 하여튼 어쨌든 이런 거 산후용 보드는 특히 이제 이렇게 LGA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떼어서 붙여,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BJ를 이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많은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 CPU 전원공 회로의 고장 점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PU 전원 공급 회로의 고장 점검 요령으로는 CPU 전원 공급 회로는 메인보드, 타 회로 전원 공급 회로에 비해 복잡한 동작 원리를 가지고 있으며, 고장 발생 빈도 역시 타 회로에 비해 많은 점유를 차지한다. 특히 CPU 전원 공급 회로는 매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VRM 모듈을 통해 CPU로 인가되는데, VRM 모듈이 CPU VID 값을 참조하여 보통 DC 0.5V에서 1.8V 사이로 변환하여 공급되며, 메인보드 제품에 따라 PWM, 게이트 드라이버, 스위칭 FET, 인덕터, 콘덴서로 구성된 단상 전원부를 여러 개로 구성하여 CPU의 안정적인 동작을 구현한다. 이러한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PC 부팅불 현상이 발생 시 CPU가 정상 동작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며, CPU의 정상 동작이 이루어지려면 CPU 전원부의 구성 소자 중 스위칭 FET에 대기하고 있는 DC 12V를 스위칭하기 위한 PWM의 온오프 펄스 신호 인가 유무 및 스위칭 FET의 드레인에 스위칭된 교류 형태의 펄스 신호가 정상인지를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하여 양부를 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진 소자들은 전압 측정도 중요하지만 입출력 파형이 정산인지 왜곡되지 않았는지를 판별하는 것이 고장 원인의 판단 기준이다. CPU 전원부, 스위칭 FET 전압 및 입출력 파형 측정 방법은 FET의 입출력 파형 측정을 위해 오실로스코프, 전압 및 파형 레인지를 설정하고, 첫 번째는 오실로스코프 접지 악어 클립을 그라운드 단자에 접속하고, 프로브를 FET 게이트에 접속 시 일정 파형이 검출되면 정상이다. FET 게이트에 입력되는 신호는 PWM에서 출력된 온오프 펄스 신호이다. 두 번째는 오실로스코프 접지 악어 클립을 그라운드 단자에 접속하고, 프로브를 FET 드레인에 접속 시 일정 파형이 검출되면 정상이다. 세 번째는 FET 드레인 전압 측정을 위해
디지털 테스터기 DC 모드로 설정하고 흑색 프로브를 그라운드 단자에 접속하고 적색 프로브를 FET 드레인 단자에 접속 시 DC 12V가 측정되면 정상이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CPU 전원부 쪽의 측정 점검 방법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CPU가 정상 작동돼야 부팅이 되는데, 만약에 CPU가 작동이 잘 안 돼, 부팅 화면 무현상이 난다 그러면은 일단은 뭡니까? CPU가 제일 중요한 부품이잖아요. 이 중에 전원부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CPU의 VID 값을 PWM이 받아서 CPU가 원하는 기준 전압을 만들어 준다 그랬죠. 그래서 제대로 이 PWM에서 VID 값을 받아서 제대로 온오프 신호를 지금 FET에 게이트에 주고 있는지, 또 12V에 우리가 이제 이 CPU 전용 전원부를 통해서 12V가 드레인에 대기하고 있는데 12V에 대기하고 있는지, 또 정상적이라 그러면은 온오프 신호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어떤 그 드레인 쪽에 교류 형태의 신호가 나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로 측정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발진 소자들, 스위칭 소자들은 전압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파형이죠, 파형. 파형이 정상적으로 왜곡되지 않고 정상 파형이 나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FET 우리가 PWM의 이 온오프 신호들은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은, 여기 지금 보면 PWM이 여기다가 이 간격이 난데 여기다 측정할 수는 없어요. 물론 뭐 거기에 회로 연결된 걸 여러분들이 데이터실을 찾아서 측정하면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PWM 신호는 결론적으로 FET 게이트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게이트에. 그래서 FET 게이트에다가 우리 프로브를 됐을 때, 오시로스 프로브를 됐을 때 이런 온오프 펄스 파형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PWM이 정상 동작하려 그러면은 이 PWM에 VC 전압이 들어가야 되겠죠. VC 전압이 들어가야 동작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FET 게이트로 공급되는 거니까 이런 파형이 제대로 나오나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드레인에 12V 대기하고 있던 전압을 어떤 펄스 온오프 신호를 받아서 결론적으로 아웃풋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PW의 VID 신호를 받은 거니까, 그래서 얘가 원하는 어떤 기준 전압이 나오는지를 드레인 측정해 보면 1.248V, 2V 미만의 어떤 CPU 전압이 걸린다고 그랬죠. 드레인 전압이 이렇게 걸리는 거고, 얘를 이제 뭐 전압만 재지 말고,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왜곡이 된다, 전압이 어떤 출렁거린다 그러면은 항상 어떤 그 펄스 발진 스위칭 하는 쪽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신호를 재봐야 되는 거죠. 오실로스코프로 쟀을 때 정상적인 파형이 이렇게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오실로스코프로 재봐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 교육 차원에서 그냥 핸드 오실로스코프를 썼는데, 탁상용 좀 정밀한 기기를 통해서 우리가 측정을 해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정밀도가 좀 떨어지죠. 여러분 교육 차원에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측정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PWM의 VC 신호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PWM에서 온오프, 하이 사이드, 로우 사이드의 PWM 신호가 FET로 제대로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들어가면 내부 스위칭을 통해서 CPU가 원하는 기준 전압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압과 파형을 측정해서 알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CPU의 전원 공급 회로에서 코어 전압, 그 CPU PG 신호, 이런 각종 신호는 어떻게 체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PU 전원 공급 회로에 CPU 동작을 위한 입력 신호 및 코어 전압 고장 점검 요령은, CPU가 정상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클럭 제네레이터로부터 클럭 신호와 파워 서플라이로부터 파워가 정상이라는 피지 신호를 인가받은 후 CPU가 동작을 하는데, PC 부팅 불 현상이 발생 시 이러한 신호들이 인가되는지 여부를 판별하여 CPU가 정상 동작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입출력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오실로스코프를 활용하여 클럭 신호를 측정하고, 피지 신호 및 코어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테스터기를 활용하면 된다.
이러한 신호들은 측정하고자 하는 CPU 핀맵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핀맵을 알고 있더라도 CPU가 장착된 상태에서 CPU와 연결된 회로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고장 점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점검용 더미 CPU를 활용하는 것이다. 더미 CPU란 코어 전압, 클럭 신호, 피지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더미 CPU로 측정 포인트가 있어 상세 위치를 모르더라도 지그를 삽입하여 지그에 마킹되어 있는 부위별 측정 포인트에 오실로스코프나 디지털 테스트기 프로브를 접속하여 측정할 수 있는 지그이다. CPU 동작을 위한 코어 전압 및 입력 신호 측정 방법은 CPU 입력 신호 파형 측정을 위해 오실로스코프 전압 및 파형 레인지를 설정하고, 첫 번째는 오실로스코프 접지 악어 클립을 그라운드 단자에 접속하고 프로브를 더미 CPU 지그에 마킹되어 있는 클럭 신호 측정 포인트에 접속 시 일정 파형이 측정되면 정상이다. 두 번째는 CPU 코어 전압 및 피지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 디지털 테스터기 DC 모드로 설정하고 흑색 프로브를 그라운드 단자에 접속하고 적색 프로브를 더미 CPU에 마킹되어 있는 코어 전압 측정 포인트에 접속 시 전압이 측정되면 정상이다. 흑색 프로브를 그라운드 단자에 접속하고 적색 프로브를 더미 CPU에 마킹되어 있는 피지 신호 측정 포인트에 접속 시 전압이 측정되면 정상이다. 자, 우리가 이제 CPU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전압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그 신호, 이런 클럭 신호, 피지 신호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를, 얘가 안 들어오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CPU 핀에다가 회로와 연결된 걸 찾아서, 이거를, CPU 데이터 시트를 보고, 해당 CPU 데이터 시트를 보고, 가서 회로를 찾아서 찍기라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 CPU, 더미 CPU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마킹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물론 이제 좀 한자로 돼 있지만은 여기가 이제 클럭 신호 찍는 어떤 측정 포인트고, 여기가 코어 전압이고, 여기가 피지 신호예요. 피지 측정 포인트. 이 금도금 돼 있는 부분에다가 우리 프로브를 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은 사실상 우리가 뭐 노력하면 되겠죠. 하지만은 사실 제가 보기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더미 CPU를 넣어서 이제 제대로 신호가 나오는지, 코어 전압이 제대로 스위칭구에서 만들어져서 생성이 되는 건지 이런 분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코어 전압은 이제 여기 보면 코어 전압 측정 포인트가 있죠. 디지털 테스트를 했을 때 보통 뭐 0.3V서부터 1.8V 미만이니까 CPU에 따라서 틀리죠. 기준 전압이. 그래서 이 해당 보드는 이제 0.4V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는지를 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가 이상이 없다는, 이제 파워가 정상 작동이 됐다는 피지 신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피지 신호가 지금 CPU 쪽으로 들어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압이 측정이 안 되면 뭡니까? 피지 신호가 지금 CPU로 뭐 어떤 뭐 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걸 왜 안 들어오고 있는지 우리가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든 이제 CPU는 혼자 동작을 못하죠. 클럭 신호에 자기 동작 신호를 실어야 되니까 클럭 제너레이터부터 클럭 신호를 받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여기 파형을 봐야 되겠죠. 파형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클럭 신호가 들어오는지를 여기 클럭 신호 측정 포인트에다 우리가 오실로스 프로브를 댔을 때 이렇게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이 신호가 다 뭐 문제가 없는데 안 된다 그러면 CPU를 바꿔봐야 되겠죠. CPU도 물론 뭐 잘 손상이 안 되는 소자 중에 하나지만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한 2번 경험을 했는데 다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보드 불량인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그 관련 같은 급의 CPU가 있어서 꽂았더니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접촉 불량인지 우리가 또 한번 접점보할제를 뿌리고 생쇼로 다 해갖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CPU를 바꿔놓게 되더라고요. CPU 불량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게 그분이 뭐 전원이 인가되면서 뽀
착탈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나중에 CPU 불량으로 해서 CPU를 교체했던 적이 제 기억에는 한두 번이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까지 했던 내용을 동영상으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U 고장 점검. 일단은 우리가 이게 지금 뭐라 더미 CPU라고 그랬죠? 가짜 CPU. 거기에 측정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CPU 핀에다가 인텔 CPU 핀에 소켓 핀에다가 측정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회로 찾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착을 하시고 뭐 메모리를 꽂아야 되겠죠. 더미 메모리를. 꽂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부팅을 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CPU 핀을 연결해 놨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220V 전원을 넣으면 이제 스탠바이 전압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파워 버튼 눌러서 부팅 신호를 시그널 줬을 때 CPU가 동작을 하겠죠. 이렇게 다 지금 들어왔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은 그라운드에 되고 요게 측정 포인트에 이제 피지 신호를 측정하는 거니까 쟀을 때 피지 신호가 정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죠. 여기 측정 포인트. 편하잖아요. 여기 측정 포인트 있으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뭡니까? 호화 전압이죠. 호화 전압 0.4V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스위칭부에서 만들어서 일로 들어온 거죠. 예. 자, 지금 이제 또 뭘 또 측정해야 되겠죠? CPU가 등장하면 클럭을 공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클럭 제너레이터로부터 주파수 분할을 받아서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클럭 신호니까 우리가 이제 오실로스코프로 정상적인 클럭이 들어오는지를 파형을 측정을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 지금 여기 클락 신호죠. 여기 측정 포인트가 여기 됐을 때 이런 신호들이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뭐 이거는 지금 핸드기 때문에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재려 그러면 수리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뭡니까 탁상용 그런 이제 오실로스코프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FET를 정상적으로 하는지 정상 CPU를 장착을 해서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스위칭부에서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지 PWM에서 온오프 하이 사이드, 로우 사이드 FET에다가 온오프 펄스 신호를 주는지 제대로 어떤 그 CPU 코어 전압이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220V 전원을 넣으면 스탠바이 전압이 들어오겠죠. 거기다가 파워 버튼을 누르면 부팅 회로를 동작시켜서 각종 이제 장치들이 동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해서 우리가 이제 스위칭 FET 출력 전압을 주겠죠. 예, CPU 코어 전압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발진이나 스위칭 하는 거는 이제 전압도 중요하지만 파형 측정을 하겠죠. FET 출력 파형. 아까 1점 몇 볼트가 나왔죠. 여기 지금 정상적으로 스위칭 파형이 나오는지를 물론 제대로 나오면 되지만은 안 나왔을 경우 여기를 한번 측정해 봐야 돼. 이 파형들이 정상 파형인지 왜곡된 파형인지를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드레인을 찍었을 때 이렇게 파형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이렇게. 뭐 좀 잘 하려면 전압하고 파형 간격을 좀 적어가면 되겠죠. 이 게이트 파형, 이게 PWM에서 오는 파형이죠. 이게 지금 온오프 펄스 파형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를 여기를 찍어 보면 됩니다. 이렇게 측정을 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판별하는 것이 우리가 고장 점검의 방법이다. 예.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들은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